자, 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 오전에 제가 시황을 올려주죠. 이번 주 시황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재밌죠? 이번 주 시황의 제목을 그 파월 연설 그리고 미국 고용 지표 지수 바닥 찍고 종목 장세로 전환하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2200선 오면 조금씩 주식을 매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지수를 2200선이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2100선까지 갔는데 뭐 2200선이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35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을 환산하는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2200선이 예전에 2100선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가 상승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렇게 상반기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그 지수를 왜곡하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두 가지 요인을 이렇게 접목시키면 2200선은 굉장히 싸다. 그러니까 예전에 2100선과 맞먹는 그런 어떤 수준의 지수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이제 어제도 나스닥이 올라왔고 이제 야간 선물이 또 한 2.7 퍼센트가 아니고 포인트 올라왔고 322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몰캡이 이제 좀 세게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에서 좀 자유로운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압박에 있는 형태들이 이제,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고금리에 유가도 높고 막 이렇게 이러면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되게 좋아지는데 이제 이렇게 금리가 안정화되잖아요. 그러면 스몰캡들도 굉장히 조금 올라오죠. 우리 시장은 아직은 그런 게 조금 덜한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장도 스몰캡들 움직임이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픽스 지수가 꽤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공포 지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급등을 하고 시장이 좋으면 조금 내려오는데 10월달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서 11월달 첫째 주 되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만 더,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그렇게 세질 못합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우리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제 같이 한번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근데 애플도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AMD 이런 것들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면 엔비디아하고 AMD가 전일 시장은 좀 좋았다라 보고요. 제가 이 방송을 이제 토요일마다 무료 그 방송을 올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딱 세 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유가, 10년물 국채금리,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5% 찍었던 게 이제 4.5까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30년물도요. 그 다음에 2년물도 다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죠. 그리고 지금 이 중동의 그 전쟁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지 못해요. 아직도 미국이 협상을 하지만 이스라엘 쪽은 단호하게 거절했고요, 어제. 그리고 이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굉장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아마 경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못 돌파하거나 유가가 이제 100%를 못 가거나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400을 못 가게 되면 시장은 거의 바닥 찍고 안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임계점을 벗어나 버리면 지수는 2100까지 밀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거의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보세요. 되게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 형태의 흐름을 갈 수 있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파월 의장의 회의와 코멘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FOMC인데 제가 딴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번 주 보면서 굉장히 독특한 코멘트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는 2개월 연속으로 이제 동결됐다는 거는 다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평가에 대해서 견고하다라는 표현보다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경제 활동 평가에 대해서 견고하다는 얘기를 넘어서 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죠? 그래서 파월의 자신감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경착륙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굉장히 엿보였는데 이번에도 그걸 이제 자신감을 넘어서서 약간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요것만 얘기했으면 좀 매파라 그랬을 텐데 자, 시중금리, 가계 기업 신용이 위축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금융 신용이 긴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FOMC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그러니까 FOMC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물가 안정 두 가지를 잡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안정을 계속 잡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번 주부터 이 시중금리라는 것은 10년물 국채금리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금융이나 신용의 긴축에 대한 부분들도 유발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는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가 2개월 동안 연속 동결했지만 시중금리라고 얘기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금리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는 금융에 대한 신용에 대한 긴축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뉘앙스로 시장은 받아들이는 거죠.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인데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봤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금리 상승이 이게 시장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장기금리 상승을 하면서 달러가 강세가 들어간 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주가 하락과 같은 요인이 금융 여건의 긴축 그리고 향후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작년에요. 우리 아마 제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제 시황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3000선 위에서 제가 지수가 이제 꺾일 것 같다. 이게 작년에요. 작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인가 1월 초에 그랬을 거예요. 지수가 꺾일 것 같다. 그리고 게임주도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가에 대해서는 절대 터치를 하지 않는 파월이 주가나 자산 가치가 너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작년 1월 달에 1월 초에 제가 그 얘기하면서 파월이 원래 FOMC는 주가 같은 거 언급 잘 안 하는데 주가나 자산 시장이 너무 급등을 해서 그때가 우리 지수가 3000선 이상이었는데요. 그때 부담스럽다. 이게 다른 요인에 영향을 미친 게 되게 부정적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하고 나서 정확하게 6개월 만에 지수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기억나시죠? 반토막이 뭐야?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죠. 근데 이번 주 FOMC의 파월 코멘트는 작년 1월 달하고는 거의 반대로 지금 하잖아요. 그때는 주가 상승이나 자산 가치의 상승이 금융시장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가에도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가가 하락하는 것들이 향후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FOMC 의장인 파월 의장이
주가에 대한 언급을 거의 작년 1월달 이후로 처음 한 거예요. 그 2년 만에. 그때는 주가가 너무 높고 자산시장이 너무 높아서 되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가의 하락이 이게 금융 여건의 긴축, 더 나아가 향후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연준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생각하고 있구나. 지금까지는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주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이번에 연준이 그 시장에 반응했던,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거였죠. 물론 매파적인데 비둘기파적으로 좀 돌아선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을 건드렸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하고 강한 노동시장, 어제 이제 노동시장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느린 성장을 기대한다. 왜? 이렇게 강한 시장이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잘 안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이제 노동시장이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멘트도 12월달 코멘트는 어떻게 될지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강한 노동시장 그랬는데 강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자기 목표 2%는 갈 길이 멀다. 이건 다 립 서비스 같고요. 양적 긴축이나 자산 매입 속도 줄일 생각 없다. 그러니까 이거 5번, 6번은 립 서비스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비둘기파적인 그런 어떤 멘트를 했을 때 또 물가가 움직일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립 서비스로 물가를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채 금리 상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리는 안 올리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이 위축되거나 정책 기대가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금리 인하를 금리 상승은 속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섣부른 기대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통화정책 시차가 불확실하다. 그러니까 정책 기대에 반영 안 됐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9월 점도표가 굉장히 이제 강했거든요.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래서 이제 9월달, 10월달 이렇게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 9월 점도표가 주관적인 의견인가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FOMC 의원들은 그 점도표를 할 때 미리 결론을 내고 합의를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개개인들의 주관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파월 기자회견 이후에 국채금리가 이제 급락을 합니다. 10년 국채금리가. 그러니까 5%에서 왔다 갔다, 4.9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급락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지수가 또 급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FOMC 출입 기자인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9월 점도표와는 다른 파월 의장의 코멘트다. 이거는 약간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리 전망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동결은 80%가 되고 인상은 이제 19.2%밖에 안 되죠. 근데 이 여기서 이제 또 어제 결정적인 게 또 하나 터지죠.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강한 고용시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강한 고용시장, 이게 이제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 어제 비농업 고용지표를 딱 까니까요 15만이 딱 나온 거예요. 이 15만이 나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대표님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15만이 뭐가 중요하느냐? 자, 월가 예상은 18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가 예상보다는 3만 명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준 게 아니라, 이것도 세부 항목을 봐야 되지만, 지난달에 33만 6천이 증가했다고 이렇게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29만 7천으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4만 명 정도를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예상치보다도 3만 명이 적고, 지난달에 발표됐던 게 33만 명인데 33만 6천 명인데요. 그것도 이제 4만 명을 더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추세를 보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푹 꺾였어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 고용지표가
한번 보세요. 15만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전에? 많이 떨어져 봐야 18만이 최저치였는데요. 15만까지 갑자기 확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이제,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이게 나오니까, 뭐지? 진짜 이제 금리 인상 못하네? 물 건너갔네? 혹시 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니야? 제가 볼 때 그건 또 오바지만, 그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쭉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국내 수급을 보면, 제가 조금 덜 이해가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안 줄여요.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선물을 안 줄이다가 갑자기 또 한 10,000계약, 20,000계약 갑자기 높은 지수대에서 확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50,000계약이 더 많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지수 못 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게 변동성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근데 더 중요한 건 곧버스를 안 줄여요. 금융투자도. 그러니까 선물하고 곧버스를 줄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죠? 둘 다. 그래서 다 좋은데 그 파월 의장도 좋고 고용지표도 다 좋은데 이제 하나 찝찝한 건 외국인들이 선물하고 그 금융투자의 곧버스 수급만 돌면 이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안 주니까 아직은 이제 지수의 진바닥은 2200선에 잡혔지만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변동성 종목 장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용장고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은 많이 안 나왔다. 근데 굉장히 많이 나왔죠. 3조 7천억.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기억나세요? 1차 신용장고의 1차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올 때가 됐다. 그랬는데 보세요. 신용장고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떤 움직임을 가는가 하면 보세요. 여기서 1차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왔죠. 그러다가 약간 숨고르게 하다가 2차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왔죠. 그러다가 약간 숨고르게 하다가 이제 3차 하락 클라이막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채널에 무료 방송 올리면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정확하게 1차 나오고 2차 나오고 3차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용장구가 어느덧 이전에 났던 4조 4천억을 다 이제 육박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난번 2조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3조 7천억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는 매도가 조금 더 많았어요. 3조 6천억, 3조 9천억. 그러니까 합하면 한 8조 정도 능력자로 나왔는데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여기서 지금 8조, 그 다음에 12조 이렇게 샀기 때문에 한 20조 샀는데 그러니까 20조 샀다가 지금 8조 빠졌으니까 12조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물은 한 40% 정도만 팔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코스닥도 거의 안 팔고 있고 심리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강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제가 이 무료 채널 하면서 이상하게 수출은 플러스 나올 것 같다는 얘기 계속 했죠. 수출 증가율이 10월달 수출 증가율 그죠? 이게 플러스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여기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돌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바닥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다. 아마 제 예전 동영상 보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올리니까 충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4.4는 밑에서 하락 폭풍점이 제일 작다. 플러스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플러스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보면 외국인 선물 매도와 곧버스, 금융투자의 곧버스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개선 추세예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하고 금융투자의 곧버스만 이제 돌았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수출도 보면
반도체가 2022년 8월 1일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동차, 일반 기계, 뭐 가전, 선박,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지면서 확실히 예전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5.5.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막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렇게 갔다가 또 이중바닥 찍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수출도 되게 좋아지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고점 찍고 떨어지는 흐름이었고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좋아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좀 걱정을 좀 들어야 된다. 만약에 마이너스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번 플러스로 들어와서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파월 의장의 연설과 고용 지표가 아마 금리 인상의 기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완화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10년물 국채금리와 유가,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임계점을 지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건 외국인들 선물 누적과 금융 투자의 곧버스 수급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한 위치고 있고 향후 동향을 좀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신용장고는 반대 매매가 1차, 2차, 3차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것도 이번에 굉장히 좋았고요. 10월 수출 정감률 방금 보여줬죠.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곧버스 투자 요것만 제외하면 되게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코스피나 미국 지수는 박스권 진입할 것 같고 당분간 이제 종목 장세로 전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종목 장세로 전환됐을 때 어떤 종목 장세로 전환된지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도주가 부각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제가 좀 보고 있긴 한데 이제 2차 전지가 갈지 반도체 갈지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다음 2차 전지는 과매도권에 들어가서 이제 얘는 공매도 금지 전면 금지에 대한 이제 분위기가 총선 앞두고 굉장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매도에 대한 전면 금지가 되면 2차 전지는 드라마틱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지금의 전수조사를 하겠다 뭐 이 정도 갖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리고 이제 둘 다 상반기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 양도세 이슈가 있어서 12월까지 이 양도세 이슈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주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죽어있던 낙폭과대. 그리고 신규 주도주, 이제 다크호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어떤 게 주도주로 갈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매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볼 때 이제 지수보다는 뭐 변동성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이나 금융 투자의 곧버스 수급이 완전하게 돌아선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종목 장세와 수익률 게임 들어오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저희 멤버십도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떨어질 때 주식을 좀 샀다가 일단 알테오젠처럼 이게 이제 비중이 7% 들어간 건데요. 종목당 저희는 한 종목에 최소 7%에서 10%, 12%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종목 많이 안 삽니다. 근데 종목장 좀 세게 들어갑니다. 비중을. 그래서 얘는 한 16% 정도 회원 전용이죠. 저희 이제 멤버십 하는 운영 사항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일단은 챙겨 놓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비중을 조금 늘어났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도주를 좀 공략할 형태입니다. 이번 주엔 주식 비중 좀 줄여놓고 일부 이익션 해놨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주도주 섹터를 좀 보고 이제 공략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금 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1월, 12월 연말에는 조금씩 이제 좋은 종목들 싸게 사놓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는 조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은 저가 매수를 가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무방할 때 그러니까 와우넷에서 무방할 때 내년 1분기가 되게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그때 한 2200선 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11월 달에 와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제가 내년 1분기에 제가 22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와우넷 무방할 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2,400까지 갔다가 다시 2,600까지 갔다가 내년 1분기에 2,2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와우넷 무방할 때 계속 했는데 그게 벌써 10월 달에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내년에 1분기에 올 걸 땡겨 와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동 전쟁이라든지 국채금리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내년 2분기까지는 좀 괜찮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좀 국채금리나 유가나 환율.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이 확전이 돼서 유가가 100불 넘어버린다. 뭐 이러면 안 되고요. 국채금리가 다시 5% 넘어버린다. 이러면 진짜 안 되고요.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는 이제 괜찮은 이제 종목 상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도주가 어떤 쪽에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얘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발굴해서 종목 장세로 이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멤버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가입하시는 분은 PC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가입 누르시고 정기 결제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 전송 서비스를 다음 주부터 반영하거든요. 멤버십에서.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는 분들한테 이제 문자 전송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도 이제 멤버십을 처음 해갖고 처음 해봐서 이제 한 달 동안은 굉장히 적은 과정이었죠. 시스템도 와우넷 시스템하고 달라서. 근데 점점 좋은 방향으로 제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자도 접목시키고 그렇게.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입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만간에 저희 멤버십 가입 안내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쭉 읽어보시고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에 또 새로운 시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 환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건강하세요. 스트레스 받고 이러지 마시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이제 50대 이제 초반으로 넘어갔잖아요. 완연하게 이제 초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될 거. 저는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아프면 좀 오래 가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한국경제TV 방송 출연 언제 하십니까? 근데 내년에요. 올해는 할 생각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제가 멤버십 방송 요거에 수익률 좀 많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좀 안정화시켜서 좀 이렇게 안정화시켜놓고 이제 방송 출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